교재의 성취율은요, 어떤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때 최소한의 기준 정도로만 삼으시는 게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준지쌤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새학기가 시작되고 3월이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네요. 벌써 이번 주가 3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우리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새학년 진도를 나가기 전에 체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 못 보신 분은 여기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영상에서 제가 어떤 거 말씀드렸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또는 이제 현재 하고 있던 그 학기를 공부를 했을 때 다음 학기로 넘어가도 좋을 성취율을 보통 이제 평균 70에서 80% 정도가 되면 넘어가도 좋습니다 라고 가이드는 해드리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실력보다 문제집의 성취율은 더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각 단원마다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미 인지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가 다 섞여져 있을 때보다 그 해당 단원 문제를 풀 때는 교재 성취율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도 질문을 많이 주셨고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이제 왔어요. 아니면 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들도 많이 나눠주시고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집의 성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영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교재의 성취율은요, 어떤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때 최소한의 기준 정도로만 삼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저뿐 아니라 여러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이 주시는 뭐 가이드가 있을 수는 있죠. 평균적으로 교재의 성취율이 뭐 70% 또는 80%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넘기셔도 좋습니다 라고 가이드는 드리지만, 이게 딱 어떻게 정해져 있는 공식, 규칙, 법칙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거는 그냥 우리 아이들의 평균적인 성취율을 기준으로 삼으실 최소한의 장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계속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단원이 섞여져 있을 때 더 이제 헷갈려하고, 실제로 그렇게 단원이 섞인 상태에서도 아이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내가 푼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인지한 상태에서 나오는 성취율인지 그거에 대한 올바른 좀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려보자면, 각 교재의 성질에 따라서 성취율을 좀 유연하게 다르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처음 배우는 개념서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이 개념서를 공부할 때는 정답률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거든요. 아이가 처음 배우는 개념을 배울 때는 물론 문제를 막 다 잘 풀어서 막 100점을 맞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가 처음 배우고 있는 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서 교재를 완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그럴 때 필요한 부분은 물론 문제를 다 풀어서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본인이 익힌 개념을 뭐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백지에 적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요즘에는 개념을 확인하는 공부법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만큼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개념서의 정답률에 막 집중해서 정답률이 몇 %가 나오냐, 성취율이 몇 %, 여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해당 개념을 우리 아이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본인 것으로 소화를 시켰냐, 여기에 집중해서 교재를 완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유형서라는 이제 문제 유형을 좀 연습하는 유형서들이 있겠죠. 이런 교재를 이제 가지고 아이가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은 문제 유형서의 성취율은요, 다른 교재들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교재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이제 각 유형별로 좀 연습을 시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유형들마다 이게 어떤 유형인지 또 어떤 해결 전략을 써야 되는지 교재에 되게 친절하게 대부분 설명들이 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구성 자체가 그렇죠. 문제 연습을 시키는 게 이제 목적인 교재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이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본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들이 많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이가
이 교재의 성취율은 다른 교재들보다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서 같은 이제 교재를 풀 때는 성취율을 다 믿지 마시고, 이제 만약에 뭐 90% 성취율이 나왔다 하더라도 꼭 한번 저는 추천을 드리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들이 기본 너의 개념을 적용을 시켰을 때 기본서에서 다뤘던 기본 문제들과 어떤 게 조금 다르게 변형이 되어 있는지, 문제에서 조건이 어떻게 좀 바뀌면서 이 문제의 형태가 바뀌었는지, 우리가 교과의 개념을 바로 확인하는 그런 기본 교과 개념 문제와는 어떤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어서 이런 문제 유형의 형태를 띠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비교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화서 같이 좀 어려운 교재를 풀 때는요, 사실은 뭐 70%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 교재는 우리 아이에게 지금 너무나 맞지 않은 너무 어려운 교재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포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절반의 성취율이 나온다 하더라도 심화교재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소의 분량이라도 하루에 한두 문제라도 아이가 접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끌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심화교재의 성취율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잡으셔서 생각을 하셔도 얼마든지 괜찮은 교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심화 문제를 처음 접해서 너무 이제 어려워한다면 앞에서 이제 유형서에서를 분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 문제에서도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서에서 풀었던 어떤 응용 문제들보다도 한 단계가 더 꼬아져 있다거나 더 많은 조건들이 추가가 된 문제들이 이제 심화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게 해주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죠. 우리가 유형서에서 나왔던 이런 문제에서 어디에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됐거나 또는 어떻게 변경이 돼서 이 문제가 더 어려워졌을까, 난이도는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라고 약간 분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는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개념서, 기본 개념서와 문제 유형서와 심화서, 이제 크게 지금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 각각의 교재의 성질별로 성취율이나 정답률은 좀 유연하게 다르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재의 성취율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학습을 해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각각의 단원을 문제를 풀 때보다 단원이 섞여져 있는 문제를 풀 때 성취율이 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 다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의 성취율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문해길, 문제 해결의 길잡이처럼 단원들이 다 섞여져 있는 그런 교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댓글에 중학생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댓글 남겨주신 게 있어요. 중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교재가 또 어떤 게 있냐, 초등에서는 문해계를 추천해 주셨는데 중학생들은 그런 교재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이제 주셨는데, 사실은 중학생들은요 시험이 있죠. 학교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단원들이 섞여져 있는 문제들을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족보닷컴 이제 이런 데서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중간고사, 중간 범위 또는 기말고사 범위, 이렇게 단원이 학교 시험을 대비해서 시험 범위에 맞춰서 다 섞여져 있는 출력물들이나 이제 그런 기출문제들은 얼마든지 많이 구할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인 경우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서나 문제 유형서 같은 경우들도 교재들을 이제 중간중간 그 섹션들을 좀 살펴보시면 중간중간 단원들이 섞여져 있는 총괄평가라든지 뭐 중간 테스트라든지 이제 이런 형식으로 단원이 섞여져 있는 테스트들은 많이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단원이 섞인 상태에서의 성취율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들 교재 성취율에 대해서 좀 제가 다시 한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